안녕하세요, 지식원숭입니다. 오늘은 프랑스가 영어의 박탈감을 느끼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프랑스어는 과거 유럽의 제1공용어, 외교의 언어라고 불리며 프랑스어를 못하면 출세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미국이 강대국으로 급부상하면서 프랑스어의 위상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프랑스가 영어의 박탈감을 느끼는 진짜 이유는 제1공용어라는 자부심을 미국의 영어가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어는 1539년부터 프랑스의 국어로 선포되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3억 명 정도 되는 사람이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8천만 명의 학생들이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고, 이 추세대로라면 2050년경에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7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죠. 프랑스어는 유엔의 6개 공식 언어 가운데 하나인데요. 영어와 더불어 일상 업무를 보는 실무 언어입니다.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가 국제연합의 공용어이기는 하나 유엔 내 사무에서는 보통 사용되지 않죠. 그러므로 유엔 직원들은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는 몰라도 프랑스어는 어느 정도 구사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엔의 사법 기능을 담당하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프랑스어와 영어만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처음 선출될 당시 괜히 프랑스가 프랑스어를 잘 못한다고 딴지를 걸었던 게 아니죠. 유엔 말고도 대부분의 거대 국제단체들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데요. 특히 만국우편연합과 국제올림픽위원회, 유네스코는 명목상 프랑스어를 제1공용어로 두고 있습니다. 피파도 프랑스어를 공용어 중 하나로 쓰는데 피파란 이름도 프랑스어에서 나온 것이죠. 올림픽의 IOC와 피파 모두 프랑스인이 주도해 세운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교육, 행정, 외교,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감을 떨치는 언어가 프랑스어인데요. 프랑스어 제목을 갖고 있거나 프랑스어로 발행되는 학술지의 양과 질은 영어 다음이며 특정 분야에서는 영어보다 널리 쓰이는 언어가 바로 프랑스어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학습되는 제2외국어인데요. 엘리자베스 2세 전 국왕과 찰스 3세 현 국왕은 물론이고 토니 블레어, 데이비드 캐머런, 테레사 메이, 보리스 존슨 등의 정치인, 엠마 톰슨, 엠마 왓슨, 고든 램지나 여러 유명 인사들도 프랑스어를 잘 구사합니다. 영국에선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제2외국어로 프랑스어를 많이 선택하죠. 영어가 모국어인 캐나다인들은 제2외국어로 불어를 이수하는데요.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 정부기관 채용, 에어 캐나다 등 항공사, BRL 소속 조종사, 객실 승무원 등은 영어, 프랑스어를 구사해야 가산점이 붙습니다. 그리고 방송 역시 프랑스어 방송이 많고 캐나다 퀘벡은 아예 프랑스어권이죠. 프랑스어는 스페인어, 중국어, 영어에 이어 인터넷에서 네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기도 한데요. 보시다시피 영어에 밀려서 그렇지 여전히 프랑스어의 위상은 대단합니다. 그럼 이 프랑스어는 과거에 어떻게 유럽의 제1공용어, 귀족의 언어, 외교의 언어가 되었을까요? 기원전 52년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로마군이 프랑스를 정복해 현재의 프랑스 지역을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로마의 군인, 상인, 이주민 등의 잦은 왕래 덕분에 프랑스어의 모체가 되는 새로운 언어, 갈리아 서밀 라틴어가 생겨납니다. 프랑스어는 라틴어의 후예이므로 프랑스어의 어휘는 대부분 라틴어에서 기원하게 되죠. 유럽의 외교 학문적 표준어는 라틴어였으나 시간이 흐르며 프랑스어는 라틴어를 대체하며 국제적 표준어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1539년 프랑스는 라틴어가 아닌 프랑스어를 공문서에 쓰기 시작합니다. 1635년 리슐리의 추기경은 아카데미 프랑세즈를 설립했는데요. 프랑스는 국가기관에서 프랑스어를 통일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덕분에 프랑스어는 의미가 모호하지 않게 되고 법적으로 정확성을 따지는 데 적합한 언어로 변화하죠. 최종적으로는 다른 유럽의 나라들도 당시의 표준화 작업을 끝낸 선진적인 언어, 프랑스어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종결된 1714년 라슈타드 조약은 라틴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작성됩니다. 이때부터 국제 외교 언어로서 프랑스어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죠. 그런데 프랑스어가 단순히 다른 나라보다 언어의 표준화 작업이 빨랐다고 해서 유럽의 제1공용어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프랑스가 그만한 힘을 갖춘 나라였기에 프랑스어는 제1공용어, 국제외교 언어가 될 수 있었죠. 프랑스는 5세기 이후 지금까지 유럽에서 3위권 바깥으로 밀려난 적이 없는 강대국이었는데요. 아무리 낮게 평가하더라도 13세기부터 시작해서 19세기까지는 유럽을 대표하는 나라였습니다. 프랑스는 명실상부한 서유럽 문화의 중심지였는데요. 서유럽 문화의 중심지라는 점답게 고급 문화 및 요리로 프랑스 문화, 프랑스 요리가 유명했습니다. 유럽의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의 발전에 프랑스가 끼친 영향력이 상당하며 당대 지식인들은 프랑스어를 필수적으로 공부했죠. 프랑스어는 중세 유럽 시기부터 이른바 왕족과 귀족의 언어라는 고급진 인식이 가득했는데요. 이 때문에 각국 왕족과 귀족들은 자기 나라 말은 못해도
오히려 프랑스어는 대부분 구사하였습니다. 영국 영어를 보며 왕족, 귀족과 같은 상류층 사회에서 쓰는 영어와 일반적인 서민들이 쓰는 영어가 다르다라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죠. 영국의 사자왕 리처드 1세는 생애의 대부분을 프랑스 영지에서 보냈기에 영어는 할 줄 몰라도 프랑스어는 모국어 수준으로 구사했습니다. 하노버의 선제후로서 영국 왕위를 물려받은 조지 1세도 영어는 할 줄 몰랐으나 당시 유럽 상류층의 기본 소양이었던 프랑스어를 구사할 줄 알았기 때문에 영국 귀족들과 어렵지 않게 대화할 수 있었죠. 현재 영어에선 같은 뜻의 단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대체로 귀족들이 주로 사용했던 용어는 프랑스어에서 차용된 어휘가 많습니다. 러시아 또한 귀족 및 부르주아 계층은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를 하는 게 기본 교양이었죠. 러시아의 지체 높은 귀족들 중에서는 러시아어를 구사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오물거리면서도 오히려 프랑스어는 모국어처럼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상가 및 문학가들 역시 프랑스어로 글을 쓰거나 연설한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요. 일례로 톨스토이의 작품을 원서로 접하면 평범하게 러시아어가 이어지다가 아무런 예고 없이 프랑스어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소설 전공자들은 겸사겸사 프랑스어를 공부할 정도라고 하죠. 심지어 이슬람 문화권인 오스만 제국도 19세기부터 상류층이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프랑스어에서 쓰이는 로마자를 같이 사용했을 정도였습니다. 제국주의 시기 서양 열강이 지구 대부분의 땅에 진출했기에 프랑스어는 당시 범세계적 국제 공용어였다고 할 수 있었죠. 반면 유럽 내의 다른 나라들은 프랑스에 비해 이리저리 혼란스러운 상태였는데요. 프랑스 주변에 있던 독일과 이탈리아는 장기간 분열 상태였고 두 나라 모두 1871년이 되어서야 통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국어의 표준화는 늦어질 수밖에 없었죠. 강력했던 오스트리아 역시 수많은 이질적인 언어권을 가진 다민족 국가였기에 언어를 표준화하기 애초에 쉽지 않았고 스페인을 영국과의 전쟁으로 해상권을 내어주고 난 뒤에는 국력이 쇠퇴하게 됩니다. 유럽에서 꽤나 영향력은 있었던 나라였지만 결국 영국, 프랑스에 밀린 이류 국가로 전락하게 되죠. 스페인어는 남미 식민지에서만 영향력을 미쳤고 유럽 내에서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프랑스어와 대적할 가능성이 있었던 언어가 바로 영어였는데요. 영국의 국력은 19세기에는 프랑스를 앞지르게 되었고 영어의 사용 인구도 프랑스어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당시 유럽의 공용어, 국제어가 되지는 못했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프랑스어의 발전을 주도했던 프랑스와는 달리 영어의 발전은 민간의 활동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전 속도가 빠르지 않았습니다. 민간에 맡기다 보니 언어의 표준화, 통일화, 공용어화 작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21세기인 지금도 영어는 문맥, 시기, 지역, 국가에 따라서 의미의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그만큼 표준화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렇게 찬란했던 프랑스어의 영광도 계속 이어지지는 못했는데요.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외교어, 제1공용어의 자리를 서서히 영어에게 뺏기기 시작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처리를 위해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프랑스어 조약문 외에 영어 조약문도 작성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조약 문구는 당시까지의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프랑스어로 작성되어야 했는데요. 다른 나라들도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프랑스어를 쓴다는데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 우드로 윌슨의 생각은 달랐죠. 1차 세계대전 우리 미국 덕분에 이긴 거 아니야? 프랑스가 대체 언제적 프랑스야? 미국 상원 의원들은 프랑스어 알지도 못하는데 영어본 조약문을 왜 작성 안 해? 이제 우리 미국이 유럽보다 힘도 세고 부유한데 영어를 더 써야 하는 거 아니야? 프랑스 측에서는 전쟁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프랑스인들에게 부당한 처사라고 반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대세는 미국이었죠. 당시 영국의 수상 로이드 조지는 세계에는 영어 사용자가 프랑스어 사용자보다 더 많아 라고 말함으로써 미국의 말에 힘을 보탭니다. 영국은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였기에 당연히 미국 편일 수밖에 없었죠. 18세기에서 20세기까지 관례적으로 사용해왔던 프랑스어의 특권은 점차 무너지게 되고 영어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게 순식간에 점령당해 급격히 쇠퇴하게 되는데요. 국제 질서가 급속히 미국, 영국 중심으로 개편된 바람에 제1공용어, 외교의 언어, 국제 표준화 자리를 영어에게 완벽히 내주게 됩니다. 무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유럽의 공용어 대접을 받았던 프랑스의 과거 위상이 너무나도 대단했기에 프랑스는 전 세계인이 영어를 사용하는 것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서도 자신들의 언어가 제1공용어라는 자부심이 매우 많았는데 미국이라는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하면서 그 지위를 잃게 되어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프랑스는 현재에도 프랑스 내에서의 영어 사용을 그리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프랑스의 젊은 세대들은 미국 매체와 미국의 문화를 많이 접하기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프랑스는 프랑스어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어에게 최고 언어 자리를 내주었지만 프랑스는 포기하지 않고 프랑스어를 부흥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부흥의 신호탄을 아프리카에서 쏘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이죠. 아프리카의 잠재력이 급부상하면서 프랑스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중국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가 활발해지면서 중국 내의 프랑스어 전공자들이 아프리카에 대거 진출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20일 프랑스의 로랑 파비위스 외무장관은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어 교사 1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죠. 이런 프랑스의 노력은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요? 다시 영어로부터 유럽의 공용어, 국제표준어, 외교의 언어 타이틀을 뺏어올 수 있을까요? 이상 지식원숭이였습니다.